X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라켓볼도 많이 치고 윈드서핑도 배우러 다니며 최근 드러나는 중년의 위기감에 주로 신경 썼다. 넓은 어깨와 근육질 몸매, 웨이브가 멋진 갈색 머리 X는 여유롭게 서핑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느긋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며 뉴욕이 아닌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성격은 여전했다. X는 사무실 동료들과 치열한 체중 감량 경쟁에 돌입하며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이때 최초 체중을 측정하기 직전 멜론을 잔뜩 먹어 몸무게를 몇 파운드 늘리기도 했다. 멜론의 성분은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멜론으로 늘린 최초 체중을 곧바로 감량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언젠가는 체중을 빼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무실까지 자전거로 맹렬하게 달려왔으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속옷을 사무실 전자레인지에 넣어 말리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몇 분 뒤 전자레인지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결국 한 직원이 수화기를 가지러 달려가야 했다. 사이먼스는 가능성 있는 트레이딩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1년에 몇 차례 캘리포니아로 날아왔지만 그의 방문은 돌팔구보다 고통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 일부 직원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므로 건강을 의식하는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데 사이먼스는 여전히 하루에 메리트 담배 3갑씩 줄담배를 피워댔다. 당시 직원 한 명은 이렇게 기억한다. 사이먼스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느 누구도 사무실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바깥으로 나가서 가능한 한 사이먼스가 외부에서 일하게 만들려고 했었죠. 점심 식사가 끝나면 사이먼스는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돌아가자고 했다. 하지만 팀원들은 사이먼스의 담배 연기에 갇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든 그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핑계를 만들었다. 한 번은 동료 한 명이 점심 식사 후 사이먼스에게 말했다. 그거 아세요?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니 너무 좋아요. 또 다른 악스콤 직원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우리 그냥 이대로 밖에서 일해요. 사이먼스는 직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꿈을 대는 진짜 이유를 모른 채 그러기로 했다. 마침내 X는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트레이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지금껏 트레이딩 공식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수학 기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적인 이유는 컴퓨터의 처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제 X는 시도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X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라고 가정하는 마르코프 체인의 특성과 금융시장이 비슷하다고 믿었다. 마르코프 체인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각 단계를 확실히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유능한 모델을 활용하면 미래 단계를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10년 전 엑스와 바움이 IDA에서 가상 트레이딩 모델을 개발했을 때에도 그들은 시장을 마르코프 체인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X는 자신들의 예측 모델을 개선하려면 마르코프 체인이 속한 광범위한 방정식 중 하나인 확률론적 방정식, 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확률론적 방정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며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마련인 역동적인 과정들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최근 확률론적 방정식에 바탕을 둔 트레이딩 모델이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학술 문헌을 읽었던 스트라우스는 악스콤이 수학 능력자를 추가로 영입하는 데 동의했다. 얼마 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얼바인의 르네 카르모나
교수가 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확률론적 방정식을 만들려는 수학자 그룹이 도움을 구하고 있다네. 당신 그 방정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훗날 프리스턴 대학교의 교수로도 재직한 프랑스 출신 41살의 교수 카르모나는 시장이나 투자에 대해 잘 몰랐지만 확률론적 미분 방정식이 그의 전공 분야였다. 이 방정식은 무작위로 나타나는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상예보 모델은 확률론적 방정식을 활용해 상당히 정확한 예보를 한다. 악스콤의 팀원들은 수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투자 행동을 관찰하며 최소한 장기간에 걸쳐서는 예측이 어렵고 복잡해지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금융시장을 확률적 과정처럼 이해했다. 그들이 확률적 과정과 투자를 비슷하게 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사이먼스와 엑스, 스트라우스는 일부 학자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이 정말 무작위로 움직이거나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시장에는 날씨와 매우 비슷하게 무작위적 변동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이먼스와 엑스 같은 수학자들은 확률 분포를 활용하면 다른 모든 확률적 과정뿐만 아니라 미래 가격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엑스가 그런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트레이딩 모델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어쩌면 카르모나 교수를 영입함으로써 자신들의 투자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결과를 미리 알려주며 투자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카르모나는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당시 지역 내 항공 우주 산업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던 카르모나는 일주일에 며칠씩 악스콤에서 일하며 추가로 돈을 버는 기회가 마음에 들었다. 악스콤의 트레이딩 결과를 개선하는 도전 과제도 그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카르모나는 말한다. 목표는 수학적 모델을 창조하고 이를 활용해 일부 결과와 최종 판단을 추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주 옳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르모나는 이 접근 방식이 제대로 작동할지 또는 나아가 당시 대부분의 다른 투자자들이 채택한 덜 개량적인 투자 전략보다 훨씬 나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내가 심리학 또는 거래소 객장에서 근무하는 거래자를 더 잘 이해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초기에 카르모나는 악스콤에서 사용하던 수학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스트라우스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하지만 그의 작업은 유용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비록 카르모나의 모델이 악스콤의 이전 모델보다 더 정교하긴 했지만 훨씬 나은 것은 아니었다. 훗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위험 관리를 위해 확률론적 미분 방정식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 기법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지 못해 카르모나는 좌절했다. 1987년에 이르러 카르모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의 급여는 엑스의 개인 상여금 일부에서 나왔지만 카르모나가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그해 여름 카르모나는 악스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로 결정하며 모델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 큰 성공을 이루기를 바랐다. 하지만 카르모나는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고 이 때문에 더욱 화만 났다. 엑스와 스트라우스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카르모나는 정말 괴로웠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있었지만 정말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카르모나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악스콤은 가격 데이터를 트레이딩에 활용하기 위해 브레이크아웃
신호에 의존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왔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의존했던 기본적 예측 도구로 데이터 또는 변수의 두 집합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가 선형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단순 선형 회귀선을 사용하게 됐다. 단순 선형 회귀선. 원유 가격을 X축에, 휘발유 가격을 Y축에 기입한 뒤 그래프상에 있는 점들을 잇는 선의 회귀 직선을 그리고 그 선을 연장하면 주어진 원유 가격에 대한 휘발유 주요소 판매 가격을 꽤 괜찮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시장 가격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다. 데이터 점들이 있는 단순 선의 회귀선에 의존하는 모델은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상 폭설과 공황 매도, 격동하는 지정학적 사건이 일어나는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시장에서는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스트라우스가 수집한 많은 데이터 집합들은 다양한 과거 기간에서 얻은 상품들의 종가였다. 카르모나는 시장 데이터에 존재하는 비선형적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회귀선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르모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카르모나의 아이디어는 스트라우스가 수집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컴퓨터가 찾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하면 비슷한 트레이딩 환경의 먼 과거에서 일어난 사례를 발견한 뒤 당시 가격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트레이딩 환경을 찾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하면 숨겨진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정교하고 정확한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방식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엑스콤은 스트라우스와 다른 사람들이 수집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라우스는 단순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할 모델을 만들었다. 달리 말하면 과거 데이터에서 빠진 부분은 컴퓨터를 활용해 어느 정도 사실과 정보의 바탕을 두고 추측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그들에게는 1940년대 모카 가격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었지만 그에 관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림 퍼즐 맞추기에서 이미 제자리에 놓인 퍼즐을 관찰해 빠진 퍼즐 조각을 추측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스콤 팀은 누락된 정보를 추정한 뒤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다. 카르모나는 컴퓨터 모델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호하고 매매 결정을 내리며 투자를 운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 형태의 머신러닝 시스템을 제안하는 셈이었다. 컴퓨터 모델은 카르모나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맨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복잡한 패턴과 데이터 집단,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가격 예측을 만들어낼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통계학자들이 데이터 집합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커넬 방식이라는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롱아일랜드 사무실에서는 헨리 라우퍼가 유사한 머신러닝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 그 결과를 사이먼스를 비롯한 동료들과 공유할 예정이었다. 카르모나는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단순히 엑스와 스트라우스에게 과거 가격들에 존재하는 패턴과 유사해 보이는 현재 가격들의 패턴을 식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교한 알고리즘 사용을 제안했다. 여러분은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카르모나는 동료들에게 강력히 권고했다. 이 방식을 사이먼스에게 소개했을 때 사이먼스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일체 방정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거래 아이디어와 자본 배분 방식을 만들어냈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카르무나의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의 방법은 사이먼스와 동료들이 한 세트의 표준 방정식으로 줄일 수 있는 모델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 카르무나는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결과는 컴퓨터가 패턴을 자세히 파헤치고 난 뒤 거래 형태를 생성하는 방식이라 프로그램을 몇 시간 동안 돌린 후에야 나왔다. 사이먼스에게 이런 방식은 그저 옳지 않게 느껴졌다. 어느 날 사이먼스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난 이 프로그램이 내게 알려주는 내용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 왜 프로그램이 매도가 아니라 매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네. 얼마 후 사이먼스는 더 화가 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블랙박스. 기능은 알지만 작동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기계장치. 카르무나는 사이먼스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사이먼스에게 말했다. 그냥 데이터를 믿으세요. 내가 아니라 데이터를 말입니다. 카르무나와 점점 더 친해지고 있던 엑스는 카르무나의 방식을 확신하며 이를 옹호하는 말을 사이먼스에게 했다. 그의 방식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이치에 맞습니다. 인간은 가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엑스는 컴퓨터가 예측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원래 사이먼스가 희망했던 방식도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사이먼스는 너무 급진적인 방식에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컴퓨터 모델에 의존하는 개념에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마음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기억한다. 사이먼스는 카르무나의 모델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커넬 방식을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라우스와 동료들은 과거 가격 데이터를 추가로 찾고 만들며 엑스가 카르무나의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들이 나중에 찾아내 주식 거래 데이터 일부는 무려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며 지금껏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던 매우 신뢰할 만한 데이터였다. 당시 팀원들은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과거 데이터를 찾아 시장이 특이한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내는 능력은 훗날 사이먼스 팀이 시장 붕괴를 비롯한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수익을 올리는 모델을 구축하게 했다. 회사는 그런 시기에도 시장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었다. 악스콤 팀은 예측 모델의 접근 방식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고 곧바로 개선된 결과를 얻기 시작했다. 악스콤은 고차원적 커넬 회귀 분석 방식들을 모델에 포함시켰고 이런 방식은 트렌드 예측 모델 또는 특정 투자가 한 트렌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는지 예측하는 모델에 가장 적합해 보였다. 사이먼스는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카르무나의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긴 했지만 충분하진 않았다. 사이먼스는 악스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다녔다. 하지만 주로 신탁 운영자 역할을 하며 펀드에 투자할 부유한 투자자를 찾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한편 당시 자신의 기업이 보유 중이던 1억 달러의 자산 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다양한 기술 분야 투자들에도 신경 썼다. 수학적 능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사이먼스는 르네상스가 평판 높은 학자들에게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마침내 역사적인 돌파구의 기반을 마련했다.